자, 이번 시간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핫한 이슈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국내 최초로 제약업계 공동 물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별 기업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물류와 보관, 유통비용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약품 유통업체들에서는 이게 영업권 침해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 박종원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피코 이노베이션 이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피코 이노베이션은 제약사들의 공동 물류 회사입니다. 예. 피코 이노베이션은 2020년 평택 드리산업단지 내 1만 6천 평 부지를 확보하고 그중 1차로 연면적 1만 2,500평 규모 물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난달 9일 경기 평택시 드리산업단지에 물류센터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피코 이노베이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을 비롯해 조현민 한민 사장과 해당 기업 관계자들, 지역 정치인이 참석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확보해 놓은 전체 부지가 축구장 7개 정도 크기인데 이 중 3분의 1만 일단 활용해 첫 번째 의약품 물류센터를 연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시 둘로 쪼개 두 번째 의약품 물류센터와 의료기기 물류센터로 각각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공동 물류센터는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춰 중소 중견 제약사들의 제품 보관과 선별, 포장, 배송 등 출고 업무는 물론 반품, 회수까지 담당합니다. 이 물류센터는 의약품 총 2만 4천 세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특성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냉동 창고를 설치했으며 자동 물류 시스템 설비를 갖춰 의약품의 자동 입고와 출고가 가능합니다. 네, 축구장 7개 크기다. 물류센터 이제 규모도 상당히 큰데, 자, 피코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자, 본격적으로 피코 이노베이션은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사업은 2020년 7월 법인을 만들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중소 중견 제약업체 26개사로 구성됐습니다. 물류센터 구축 운영 비용 등이 중소 중견 제약사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초기 출자자를 중심으로 공동 물류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과 안국약품, 국제약품, 대우제약, 아주약품은 피코 이노베이션을 세운 초창기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20억 원을 출자해 피코 지분 10만 주를 획득했습니다. 이후 동구바이오제약과 안국약품은 1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총 15만 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 삼천당제약, HLB제약, 한국파마, 대하제약, 진양제약, 테라진이텍스, 건일제약, 비보존제약이 피코 이노베이션에 합류했습니다. HLB제약은 30억 원을 투자해 15만 주를 갖고 있고 한국파마는 20억 원을 투입해 10만 주를 얻었습니다. 비보존제약은 가장 적은 2억 원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삼천장대약, 대화제약, 진양제약, 테라진이텍스, 건일제약은 각 1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참여 제약사가 추가됐습니다. 일성신약, 팜젠사이언스, 뉴젠팜입니다. 일성신약은 30억 원, 팜젠사이언스 20억 원, 뉴젠팜 5억 원을 각각 출자했습니다. 네. 자, 제약회사에서 피코 이노베이션 투자에 참여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비제약회사도 여기에 좀 참여를 했다고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지는 2022년 1년 12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2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한지는 의약품 배송, 전담 배송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에서 의약품 풀필먼트 서비스와 약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권 주요 도시에는 물류 거점도 운영합니다. 그 밖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바디프렌드 등도 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협업 중입니다. 올해 1월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창고 및 물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주로 중소, 중견 제약사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약사들이 이렇게 피코 이노베이션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공동물류센터 구축 사업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원활한 의약품 공급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제약사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소제약사들은 유통 도매 비용의 골머리를 알아왔습니다. 도매 기업이 있으면 개별 제약사가 영업사원을 확보하거나 배송체계 구축 등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제약사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유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통망까지 갖춘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 기업이 지오영과 백제약품입니다. 예. 중소제약사들은 해당 기업들의 입김이 점차 세지면서 배짱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상황과 관계없이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이들 제약사들 주장입니다. 의약품 유통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해당 분야에서 뛰어든 제약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알려진 기업으로는 동아소시오그룹, 용마로지스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진그룹도 뛰어든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피코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직접 유통에 나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중소제약사들은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마진 부담이 대형 제약사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통수수료는 업계 비밀이지만 한 중소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업체의 매출액 약 10에서 12%를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형 제약사는 8에서 10%, 글로벌 제약사는 5에서 7% 수준이라는 게 이 관계자 주장입니다. 규모가 작은데도 수수료 부담은 더 큰 셈입니다. 예. 실제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 경영 악화를 겪은 중소제약사들이 많은데요. 건일제약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 감소했으며 안국약품은 지난해가 돼서야 흑자 전환에 성공, 3년 만에 적자에서 탈출했습니다. 높은 유통수수료는 중소제약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의약품 유통업체들에서는 지금 피코 이노베이션의 등장을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유통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피코 이노베이션을 향한 의약품 유통업계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피코 이노베이션 사업이 결국 제약사가 직접 유통을 하는 체제로 전환이기 때문에 유통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코 이노베이션에 출자한 제약사들이 직배송을 실시해 유통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축소하면 의약품 유통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특히 피코 이노베이션의 온라인몰인 피코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코몰은 약사들이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는 약국몰,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약을 주문하는 도매몰, 의약품과 의료 장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병원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오영이라는 국내 의약품 도매업계 1위 기업이 있습니다. 2021년 지오영의 연결 기준 매출은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2위 백제약품 매출은 1조 7천억 원으로 두 기업 합산 매출은 5조를 넘습니다. 다른 제조업과 비교해보면 이 매출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매출 규모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는 와닿네요. 네. 지오영을 중심으로 도매업체들이 모여있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있는데 최근에 피코 이노베이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제61회 정기총회에선 피코몰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가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선의 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제약사의 피코몰 현안에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마련된 유통협회 피코몰 대책위원회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피코몰과 관련된 대응이 고조될수록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또 제약사의 유통사업 진출을 의약품 유통협회가 직접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 유통업계는 그동안 한미약품의 HMP, 대웅제약 더샵,
일동제약, 일동몰 등 제약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사업에 진출했고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2000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의료 전문 온라인 포털 HMP를 개설했습니다. HMP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만물상으로 통합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약국 경영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헬스케어 제품 등이 두루 리스트에 올라 있어서입니다. 예. 대웅제약과 일동제약도 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B2B 온라인몰 더샵과 일동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 단독 판매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의약품으로 상품 구색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결제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샵의 경우 2021년 영업이익 전년 대비 41% 성장했고 일동샵은 최근 3년간 평균 2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유통사업에 진출하지 않는다며 피코몰은 사실상 업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수수료를 많이 냈었던 중소제약사들의 입장은 어떨지 궁금한데 이 업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의약품 유통업계 주장에 대해서 중소제약사들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예, 유통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동안 낙후된 유통 시스템의 자체 영업 인력이 영업 이외의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영업망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피코 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은 특수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주요 유통 대상인 병원과 약국의 대금 결제 방식은 선 결제가 아닌 후 결제로 영업사원들이 주 2회 이상 수금 업무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피코 이노베이션은 중간에 다른 업체가 끼지 않는 직거래 방식이다 보니 필요 이상의 유통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약사 입장에선 가장 골머리였던 유통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피코 이노베이션에 다수 제약사들이 참가한 것입니다. 네. 피코몰의 목표는 직거래를 통한 거래 효율화입니다. 의약품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과 유통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약사와 거래처 간 모든 거래를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대면을 통해 진행해오던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을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병원 약국의 결제 문화인 외상 후결제 시스템을 선결제 방식으로 전환해 영업사원이 수금 관리 업무보다 영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공동물류센터 구축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물류 비용도 기존보다 3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참여를 검토하는 제약사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용준 피코 이노베이션 대표는 피코몰이 도매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는 구조라며 유통업계에 오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피코몰은 한미약품의 HMP, 대웅제약의 더샵과 다를 바 없다며 대형 제약사들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 절약을 위해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의약품의 유통업계와 중소제약사 간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약품 유통업체들이 피코몰에 입점을 했다라는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금 유통업계에서는 발칵 뒤집힌 것 같은데요. 유통업계 내부에서 지금 갈등 비화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피코 이노베이션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유통업계 내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유통협회 회원사 2곳이 피코몰에 입점했고 심지어 협회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회사가 포함돼 잡음이 커졌습니다. 협회는 의약품 유통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피코몰의 등장을 예의주시하며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집행부 임원이 몸담은 회사가 피코몰에 합류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많지 않는다는 게 협회 입장입니다. 물론 피코몰 합류가 회사 매출을 올리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협회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표가 협회 집행부 임원 타이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피코몰에 입점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부 갈등으로 비화하자 세 개 기업 모두 제약사 직거래 쇼핑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최근 피코몰 입점을 철회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피코몰을 둘러싸고 지금 의약품 유통업계와 중소제약사 간의 갈등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업계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네, 유통협회 측은 피코몰의 공정거래 위반 요소를 지속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회원사들이 피코몰에 입점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의 이 같은 우려에도 중소 중견 제약사의 피코몰 합류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코 이노베이션 초기 출자 기업인 동구바이오 제약은 최근 의약품 도매업 자회사 CNYG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회사 측이 직접 의약품 도매업에 뛰어든 모양새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다만 동구바이오 제약은 홈페이지와 관련 IR 자료 등을 통해 CNYG 설립 배경과 사업 내용을 마케팅 대행 전문 회사로 밝히고 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CNYG는 마케팅 대행사로 풍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타 제약사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약업계 마케팅 대행 시장이 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수수료, 관리 비용 등 상승 억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대표는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으로 피코 이노베이션에 가장 많은 출자 비용을 댄 회사입니다. 다만 공정거래 저해 여부는 의견이 아직 팽팽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약국 입장에서 도매상 독과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가 되는 것이어서 피코몰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미 활성화된 제약사 온라인몰도 많고 기존에 거래하던 곳이 있어 거래처를 바꾸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피코 이노베이션이 내세우는 장점들을 기존 도매처에서 다 해주고 있어 큰 매력은 없을 것 같다고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의약품 유통업계는 현재 내부 단속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업체 피코몰 참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피코몰은 물류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의약품 유통업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업체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의견도 좀 분분한 상황이네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제약업계의 핫한 이슈들 모아서 제약바이오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종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